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5.18 지금 난리가 났으며 5.18 당시 북한 간첩선 격침, 충격 실체, 작심 폭로, 북한 간첩들 광주 침투와 관련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1980년 5월 18일 전라도 광주에서 터진 5.18 사태는 광주 민주화운동일까요? 아니면 북괴와 뜻을 같이 한 남한 공산 세력들이 일으킨 무장 폭동일까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스카이 데일리가 단독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5.18과 관련된 거는 스카이 데일리가 거의 단독으로 발표하지 않습니까? 5.18 진실 찾기, 당시 작전 참가 전투기 조종사 이성원 씨 증언, 단독 5.18 뒤처리 나선 북한 간첩선 격침시켰다. 1980년 6월 21일 서산 앞바다에서 교전, 3군 합동 격퇴, 간첩 8명 사살, 생포 1명, 광주 선동 위에 침투 실토, 훈장 받을 때 5.18 후속 처리 간첩선 격침 공로로 들어. 자, 이번 소식도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입니까? 북한이 1980년 6월 광주 사태의 뒤처리를 위해 간첩선을 난파했다가 육해 공군 및 해경 합동 작전에 의해 격침됐다는 당시 출격 전투기 조종사의 직접적인 충격 폭로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대간첩대책본부 본부장 신현수 육군 중장, 당시 대간첩대책본부 발표 기록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해군함에 쫓기는 간첩선을 엄호하기 위해 미국이 12대를 출격하고 북한 군함 5척을 급파했으며 이 중 일부는 북방 한계선 NLL을 뚫고 우리 영공과 영해로 남하 했습니다. 이에 맞서 출격한 우리 공군 팬텀기가 선제 락온에 성공하자 이 사실을 알아차린 북한 전투기와 군함이 북으로 기수를 돌려 퇴각하면서 작전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락온, 이 락온은 항공기 자체 레이더로 항체를 잡아 물고 있다는 뜻으로 공대공 미사일의 레이더에 같이 잡아 물리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당시만 해도 레이더를 활용하는 우리 미사일의 속도가 열 추적 방식의 북한 전투기 속도를 훨씬 앞질렀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5.18 한 달 뒤인 1980년 6월 21일 오전 5시 40분쯤 충남 서산 서쪽 40마일 64.3km 해상에서 6.7톤급 북괴 무장 간첩선 한 척을 12시간 가까이 추적한 끝에 격침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해군함은 전복된 간첩선에 매달려 수류탄을 던지며 완강하게 저항하던 북괴 무장공비 8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했습니다. 신현수 대간첩 대책본부장은 작전 종료 직후 이 간첩들은 국내 고종 간첩들과 연락을 맺고 최근 광주 사태 등과 관련해 광주 일원에 아직도 소요의 불씨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 가세해 선동하기 위해 침투한 간첩이며 학원 소유의 재발을 기도할 목적으로 난파되어
강주에 침투했던 간첩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곧이어 방첩 당국은 생포한 공비 1명에 대한 대공신문 과정에서 5.18 관련 목적성을 확인했으며 최규하 대통령은 각 군과 경찰 소속 공훈자들에게 훈장을 소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전에 참여한 공로로 인, 헌, 무공 훈장을 받은 이성원 77세 공사 20기. 이성원 당시 공군 제17 전투비행단 소속 153 전투비행대대 정보편대장, 공군소령 정보편대장은 무공 훈장을 받던 7월 12일 공군본부에 갔던 이들과 함께 이 같은 첩보를 들었다고 충격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최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과 영산구 전쟁기념관에서 2차례에 걸쳐 인터뷰에서 전투기 조종사로 겪었던 일촉즉발의 남북 공중대치 위기 상황을 회고하면서 5.18의 후속 처리를 위한 간첩선의 침투 시도와 군 당국의 신문 결과에 대해서도 증언을 했습니다. 특히 무공훈장을 받게 된 공적에 대해서는 공군 수뇌부로부터 전해 들은 말을 44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또렷이 기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훈장을 받으러 공군본부에 갔을 때 공군 사령부에서 말하기를 북한에서 광주 사태 후속 처리를 하러 온 간첩선을 격침한 공로라고 공훈을 밝혔습니다. 그 사이 대공수사본부가 생포한 공비에게서 난파, 목적을 신문하다 얻은 첩보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원 전 편대장이 받은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여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합니다. 당시 간첩선 격침 사건은 여느 작전과 달랐습니다. 방첩 당국에 따르면 북한의 간첩선 침투 기도가 폭로된 것을 탐지한 북한은 우리 해군함에 쫓기며 사격을 받는 간첩선을 엄호할 목적으로 정전 협정까지 위반하면서 미국이와 군함 5척을 서해에 급파했고 남북은 전쟁 발발 위기까지 상황이 악화됐었습니다. 남북이 공중 교전 위기에 맞닥뜨린 것은 흔치 않은 상황입니다. 1983년 미국이가 남하의 적기의 도발로 판단한 공군이 출격했지만 귀순한 북한 이웅평 상위를 쫓은 적기들로 판명됐습니다. 이 전 편대장의 출격은 이보다 3년 더 빨랐습니다. 방첩 당국에 따르면 6월 20일 오후 5시 55분쯤 충남 대천 서북쪽 7마일 11.2km 해상에서 해안으로 접근 중인 간첩선을 해안경계 부대 초소 근무자가 발견하고 멈추라는 정지 신호를 보냈지만 아무 응답이 없자 2발의 경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아군 초소를 향해 대응 사격한 간첩선은 시속 50노트, 시속 92.6km, 시속 50노트의 전속력으로 서쪽으로 달아났고 무전 연락을 받은 해군 함정이 전북, 군산, 어청도 근해까지 초계 작전 도중에 즉각 추격에 나섰습니다. 해경 경비정 3척과 F5를 비롯한 공군 전폭기, 석대도 합세했습니다. 이 전 편대장에 따르면 F5에는 조명탄이 있었습니다. 어둠을 틈타 도주하는 간첩선을 쫓기 위해 하늘에 쏴서 해역을 밝게 비추는 작전이 진행된 것입니다. 광주에서 출격한
J5가 조명탄을 전량 소비하자 이번에는 조명탄 50탄을 장착한 군용 수송기가 서울공항에서 발진했습니다. 수송기가 간첩선 인근 해역을 선회하며 조명탄을 잇따라 터뜨리자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 동서로 나뉜 경렬 비열도 사이로 도주하는 간첩선을 발견한 해군 함정은 일제히 격파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북한도 여느 때와는 달랐습니다. 전쟁 발발 상황으로 악화할 것을 감수하고도 북한의 신형 미국 21기 12대와 근함 5척을 보낸 것이 방증입니다. 우리 해군에 쫓기는 간첩선이 무전을 타전한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머지않아 황해도 북한 전투 비행단에서 미국이들이 출격해 빠르게 남하했고 북한 근함도 전속력으로 남진을 했습니다. 남쪽으로 바로 내려오는 항체가 공군 레이더에 잡혔습니다. 곧이어 출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성원 전 편대장은 팬덤기에 올라 즉각 출동했습니다. 새벽 2시 무렵 팬덤기는 대구 비행장에 구형이, 청주 비행장에 최신형이 있었습니다. 공군 편대는 최신형 팬덤 2대로 대형을 갖추어 NLL 쪽으로 북진을 했습니다. 이상원 전 편대장은 청주 비행장 소속이었지만 수원 비행장에서 비상 대기 임무 중 출격을 하게 됐습니다. 최신형 전투기 발진은 신의 한 수로 평가됐습니다. 당시 대간첩 대책본부는 공군의 적절한 조치로 북괴 미국이와 북괴 군함이 퇴각함으로써 일촉즉발의 위기를 넘겼다라고 대국민 발표를 했습니다. 공군의 적절한 조치가 곧 이상원 전 서령이 이끄는 편대의 대응이었습니다. 당시 팬덤기에는 2 종류의 미사일이 장착됐습니다. 적기의 흠이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기를 쫓아 요격하는 구형 열 추정 미사일과 신형 레이더 추정 미사일이었습니다. 충남 서산의 망일산과 대구 팔공산에는 공군 레이더 기지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빠르게 남하하는 적기를 레이더가 포착했습니다. 레이더가 잡은 이상 우리 공군의 공대공 신형 미사일에 북한 전투기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상원 전 편대장은 우리가 딱 물으면 락온에 딱 물리면 이제 미사일을 쏘면 적기는 요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북한 적기는 아무리 빨라야 음속이지만 미사일은 초음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 미국이가 어떤 기동을 하든 훨씬 더 빠른 레이더 추적 미사일이 따라붙으면 결국은 적기가 공중 분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북한은 열 추적에 위전했을 뿐 레이더, 추격, 무기 체계가 없어 제공권에서 우리보다 열세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락온에 딱 잡혔어요. 보통은 오산의 공군 작전사령부에서 전체 레이더에서 받은 한국 영공 내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 추적하고 적성기로 식별되면 사격 명령을 내리는데 그때는 레이더로 적기를 가뒀으니 인레인지 유여사거리에 들어오면 격추하겠다고 이쪽에서 제가 먼저 암핫 우리가 하겠다를 선포했고 작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암핫은 적기가 사거리에 들어오는 순간 레이더, 추적,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 허가를 받고 공격 자세로 접근, 비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북한 미국이가 갑자기 기술을 북쪽으로 돌리면서 우리 공군은 비로소야 안도했습니다. 전장 우세권을 선점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영공에서 적의 전투기를 근접하지 못하게 하는 작전이 성공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만들고 작년 12월까지 조사 활동을 벌인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누락이 됐습니다. 정부 5.18 조사위원회는 이달 26일까지 모든 활동을 끝내고 최종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5.18 특별법상 정부 기밀에 대한 막강한 강제 조사 열람 권한을 갖고 있지만 북한 개입을 확증할 간첩선 침투 충격적인 사건 자체가 조사 대상에서 빠진 것을 두고 부실 조사인지 고의로 회피한 것인지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5.18 조사위에는 4년간 국민 혈세 5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상원 전 서령은 공군 전투비행단 전투비행대대 정보 편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관으로부터 쪽지 형태로 주 1회씩 정보를 건네받았다라고 충격적인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광주여 영원하라 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광주 사태가 발생했으니 북한에서 계속하라, 잘하라 라고 하는 뜻이라며 정보부에서 우리 비행 부대에서 정보 담당하는 편대장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건네는 쪽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보 편대장으로 있던 내게 북한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분석된 자료가 주간 동향으로 한 번씩 전달된다라며 조금씩 들어오는 대북 정보에 광주여 영원하라 라가 있었다는 뜻이고 우리 대원들에게 이런 것이 왔다고 하달했다라고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광주 무장 폭격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른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시 국가의 명령에 충성한 계엄군을 악마로 보는 관점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된다라며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사태 당시에도 공군 전투기들은 무장 사태가 또 무장을 장착하면 나갔다 들어오길 반복하는 무장 훈련을 했다라며 광주 쪽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 조종사들이 아닌 일반 행정을 보는 이들이 전투기가 광주에 다녀오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들이 있었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적극 부인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빼박 증거에 광주에 대한 5.18 북한 침투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 그런데 국민의힘 한동훈 같은 자들이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